4월 10일 총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고양시갑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 심상정입니다. 이번 총선은 이제 두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퇴행에 대한 심판이고, 또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고양시 균형 발전을 위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또 한 번 우리 고양갑 주민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서 가장 중요한 게 민생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민생 회복과 더 나아가서 저출생이나 기후위기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에 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12년 동안 고양시와 여의도를 오가면서 고양갑을 철도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3호선 하나밖에 없던 고양갑에 지금 6개의 철도가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해서 고양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는 고양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저희가 한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상호 토론을 펼치는 그런 토론회로 네. 기획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국민의힘의 한창섭 후보가 먼저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뒤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애 후보도 불참 의사를 밝힘으로써 토론회가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토론 참가 의사를 밝히셨던 우리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님에게 토론회를 대체하는 답변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독 자담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토론회가 무산된 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입장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우선 두 후보의 토론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고양신문 측에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그 고양신문의 토론회를 거부를 하셨는데 굉장히 간이 크신 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임명직과 다른 설명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요구하면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구나 양당의 후보는 지금 초선 도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없는 토론회라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검증의 기회를 더 드리려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한창섭 후보는 이제 차관 출신 공무원이라는 걸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자리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충성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김성애 후보도 뭐 요즘에도 후보된 이후에도 몇 차례씩 매일 유튜브 토론을 하시는데 SNS 토론은 가능하고 주민들 앞에서 토론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주민들이 무시당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자,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양시 서울 편입 이슈가 가장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양시에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이제 이 문제는 총선 끝나고 네. 고양시 발전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책임 있게 주민들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아주 부적절한 거죠. 예산과 권한도 살펴봐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고양시가 갖고 있는 3대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 그리고 기피시설, 주거환경 개선,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으로 포괄될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이 고양시에 와가지고 네.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고양시를 서울 편입과 또 경기 북도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샷 추진? 예. 한창섭 후보는 고양갑만 서울을 편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5일 날 또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때 한 걸 보니까 고양 특례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뭐 고양시를 서울특별시, 고양 특례시, 그리고 경기 북도에 편입하는 이 뭐 세 개로 이렇게 나누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마다 각각 다 막 던지는 식으로 지금 공약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책임의 극치다. 이거는 정말 총선 앞두고 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장사꾼들의 행태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 무책임성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에는 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내걸었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달성이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펼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적인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속한 정당이 녹색 정의당이시잖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 변곡점이 2030년이거든요. 22대 국회가 지금 24년부터 28년까지 임기지 않습니까? 네. 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의당을 녹색 정의당으로 만들고 22대 국회를 기후국회, 녹색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세계가 이미 경제를 기후경제로 가고 있어요. 탈탄소 기반의 산업을 대전환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대한민국 국가도 녹색 산업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국가가 때로는 투자자도 되고 소비자도 되고 혁신가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녹색 산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애플은 협력사들에게 2030년까지는 다 아리백을 해라. 그거 안 하면 거래 안 한다 이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말끝마다 반도체 산업 육성 이야기 하는데 우리 삼성전자하고 가장 큰 경쟁자에 있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2040년에 다 도달하는 걸 전 세계의 사업장에 아리백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삼성은 2050년을 목표로 제시했거든요. 거기서 경쟁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후 문제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재생산, 경제 전략 이런 핵심 국가 전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심각하고 국가의 어떤 지속성을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한데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지 좀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0.72라는 거는 자녀 세대는 이제 3분의 1로 준다는 거고 손자 세대는 9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미래 없는 공동체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불평등의 고착화라고 봐요. 연애는 사치고 결혼은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5대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10+10 집 걱정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살면 10년, 동거든 결혼이든 10년 동안 임대주택 주고 아이 낳으면 10년 더 연장해주고 주거지원비 60만 원씩 월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살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주거보장을 해주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 격차를 해소해야 돼요. 연애할 시간 보장해줘야 됩니다. 몰아쓰기 없는 주 4일제,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이거 도입을 하고 확대해야 된다. 유럽에서 주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가 저출생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임신, 출산 다 사회가 책임져야 돼요. 이 비용 전적으로 다 사회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돌봄 격차, 교육 격차 해소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뭐 무슨 그게 출생 대책이냐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감한 개혁, 전반적인 사회 개혁 속에서만 저출생 문제가 해법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 분야인데요. 이게 앞선 질문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정말 뜨겁습니다. 자,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두고 지금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연금 개혁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좀 손을 대야 될까요?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대립시키면은 이게 미래 세대와 노후 세대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이 있고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이 있고 또 기업에서 주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해서 다층연금 체계로 노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국민연금 가지고 안 되는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기초연금을 한 40만 원 정도로 강화하고 직장에서 받는 그런 퇴직연금까지를 연계해서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선 때 냈던 거는 어쨌든 핵심 논점이 세 가지인데 보험료율을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9%인데 여러 가지 부담률을 고려할 때 한 3-4% 인상하자는 거고 두 번째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거고 지금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또 군인연금 또 사학연금 이런 건 통합을 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가 자족도시 실현입니다. 자,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고양시 자족도시 실현 방안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3중 규제가 큰 거죠. 수도권 정비구역, 그다음에 군사보호 그린벨트 이런 규제인데 그럼 이런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 그러면 어떤 경제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핵심은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역사, 문화, 생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분단과 가까운 곳이라는 거죠. 네네. 그럼 정부가 기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네. 북한에 인접한 뭐 의료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업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받는 게 필요하고요.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보면 100만 평 특구 개발 시 일자리가 7만 2천 개 정도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역사 관광 특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주를 제외하고 역사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도시도 적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관광객들 기준으로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조선왕릉 여기 세 개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벽제관지라고 해서 네. 한중 그 외교사 쪽으로 중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주 산성도 있고 저는 이 파주까지 확대하면은 또 DMZ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런 관광 자원들을 묶어서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한국 상품을 팔 때 이 고향 상품을 충분히 만들어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제 좀 작게 이야기하면 지금 대곡 역세권을 잘 정비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신청사 문제입니다. 네. 신청사를 빨리 원한대로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그 신청사를 중심으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에 첨단 산업 도시 유치가 아주 중요한 플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로를 마을이나 이렇게 연결해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 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도 연계해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갑 지역의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더 드려볼게요. 네. 고양시청 문제로 고양시 전체가 지금 오랫동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최근에 고양시 갑에 출마한 세 분의 후보들이 원안 건립 지금 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이번 네. 총선 앞두고요. 네. 자, 이 문제 이거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그 경기도 투자 심의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빨리 착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소환 운동도 해보고 시장 뭐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정치력을 발휘해라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방위적인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 신청사를 백석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떤 결정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막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동안의 부작위로 인해서 네. 누적된 여러 가지 금전적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특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금전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시장님 임기 내에 원하는 대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압력을 다 가하겠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저의 이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률 지원단을 구성을 했고요. 법률 TF를 구성을 했고 오늘 그분들이 와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원한 건립을 밀고 네.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문제. 자, 이것도 지역에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의견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고향 관산동에 사는 게 무슨 죄냐. 지금 거기 이제 서울시 승하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동물 화장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막았어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보상은 없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지역에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법적 정치적, 행정적 다 문제다. 우선 쓰레기 소각장 그 규모를 산정하려면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노력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전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시장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그 촉진법에는 분명히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토지주들이 이제 그 의사만으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차례 걸쳐서 공고가 이렇게 변경됐어요. 제가 보니까 동의 요건을 임의로 그냥 다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보고서 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각 방식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쓰레기는
이동 거리가 최소화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동 거리를 좀 최소화하는 거, 폐기물 감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정 규모나 소각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거. 그런 게 우선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법에 보면 30만 제곱미터 초과 개발 사업에는 이게 다 쓰레기 소각장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창릉 신도시 안에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 저기 장항지구나 이런 쪽에 같이 지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신규 소각장 규모가 적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소각 방법이 어딘지 그리고 일산이나 다른 데서 가장 신속하게 단축해서 올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어딘지 제가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안을 제시한 바 있고 공무원들도 거기가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피해를 보고 있는 고향 관산 주민들에게 덩태미 씌우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지역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양갑 지역에 가장 또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 더 있다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본인의 어떤 공약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가장 주력했던 게 철도 문제인데 고양시에서 이제 차 끌고 강남 가려면 아침에 2시간 반이에요. GTX 타면 18분이지 않습니까? 네.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한마디로 교통 기본권이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녹색 교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집중해 왔고요. 최근에 식사동이 이제 다시 또 저희 지역구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뭐 4년 전에 제가 먹튀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 억울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선거구를 조정하고 하는 거는 교섭단체 양당만 하는 거지 저희 안 껴주잖아요. 네. 저도 피해자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 제가 굉장히 그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역구가 또 바뀌어가지고 많이 서운했습니다. 제가 아마 8년을 했으면 뭔가 좀 결과에 근접했을 거라는 거.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사 트램이 국토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절차적으로 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식사동 주민 여러분들의 자긍심에 하루빨리 교통이 부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경기 북부가 철도가 없는데 고양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국도 1호, 1번 국도 네. 통일로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이게 파주시에서 오래전에 내놓은 안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안이었던 거예요. 뭐 철도를 8량이나 연결해서 지하철을 판다고 하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택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한 국토위에 가서 한 2년 설득을 했습니다. 고향 관산 쪽에 그 주민들은 지하철이 필요 없다. 철도면 된다, 철도. 그 공릉천변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지상 트램으로 하면은 예산도 줄여서 비치도 맞출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국토부를 설득을 해서 제 방안을 수용을 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선정이 된 거죠. 국가 예산으로 용역비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비현실적인 안이라서 불가한 걸로 돼 있던 이 안을 현실적인 안으로 대체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심상정이 오선을 하면은 뭐 실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심상정 의원님의 어떤 그런 인사 또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갑 주민 여러분들이 심상정의 정치적인 부모나 다름없습니다. 소수 정당의 정치인을 3번씩이나 당선시켜 준 것은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어려운 제3의 길을 오랫동안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골고루 국회에 반영될 수 있고 또 대화 타협을 통해서 민생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갑 철도 중심 도시 그리고 고향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화정역에서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쁘게 나왔다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심상정 지지하는 분들은 뭐 언제 여론조사를 하는지 또 언제 여론조사가 끝났는지 잘 모릅니다. 여론조사에 저반영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 여러분께서 다 실종되고 있는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를 키울 수 있는 20년 소신 정치인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민 여러분들의 그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통해서 민생과 미래를 구하고 고양시 균형 발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 갑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건강하게 활기차게 선거운동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